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폭스바겐 ID4입니다. 폭스바겐의 첫 번째 순수 전기 SUV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차 있잖아요. 저는 이 차를 시승하기 전에 굉장히 궁금했던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차는 이제 전기 모터가 뒤에 달려있는 후륜구동 차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폭스바겐은 전통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굉장히 대중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컴팩트 SUV나 컴팩트 세단, 뭐 해치백 이런 차들을 이제 후륜구동으로 세팅을 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다 거의 전륜구동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륜구동 세팅하고 후륜구동 세팅하고 이 리어의 서스펜션 설계가 절대 같을 수 없고 다르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폭스바겐은 이런 컴팩트 차에는 전륜구동용으로 서스펜션을 다 설계했는데, 과연 이 차를 만들면서 리어 서스를 어떻게 설계를 했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 차의 승차감, 주행감, 뭐 운동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차가 출시되기 전에 차 가격이 굉장히 높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리어 서스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개발비나 투자비 이런 것들이 차 값에 녹여져가지고 차 값이 많이 오르겠구나 생각했는데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궁금해가지고 리어 서스 설계를 봤는데, 야 이게 진짜 좀 놀란 게 뭐냐면, 이 차의 리어 서스 세팅을 보면은 그 폭스바겐 투아렉, Q7, Q8 이런 차들에 들어가는 리어 서스 설계랑 90% 이상 동일해요. 안 믿기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참 대단한 게, 이 차가 엔트리급의 차잖아요. 근데 굉장히 높은 가격에 좋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그런 차들에 들어가는 서스를 바로 그냥 떼와가지고 조금만 바꿔가지고 이 차에 적용시켰다는 거는, 이 점은 제가 정말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차를 살 때 뭐 운동 특성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옵션 사양, 승차감, 공간성 이런 부분들이 다 뒷받침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집중을 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에서 가장 큰 논란을 만들고 있는 그 드럼 브레이크 논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차 리어에는 그 캘리퍼 형식이 아닌 이제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갔는데, 이제 드럼 브레이크가 사실 열 방출에 굉장히 불리하긴 하죠. 당연히 밖에가 이제 막혀 있으니까 열 방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솔직히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옛날에 이 드럼 브레이크가 화물차에 들어갔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그 예전에 그 QM3 있잖아요. 그 차도 이제 리어에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차는 뭐 워낙 작고 종차 중량도 가볍고 그래서 뭐 솔직히 이해는 안 됐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ID4라는 차에 이제 드럼 브레이크라는 게, 물론 이 하중이 많이 실리지 않는 리어에 들어가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제가 이 차를 지금 타보면서 그리고 그냥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드럼 브레이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를 못 사겠다 하는 거는 좀 너무 과민 반응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차를 타고 실생활에서 주행을 할 때 이 드럼 브레이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BMW 드라이빙 센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스타터팩이라는 교육 코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차 없으니까 이렇게 냅다 브레이크를 밟는 코스가 있어요. 그거를 인스트럭터 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브레이크가 부서질 정도로 밟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브레이크를 좀 약하게 밟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일상주행을 하면서 이 드럼 브레이크에 무리가 갈 정도로, 그리고 이 드럼 브레이크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브레이크를 자주 많이 격하게 밟을 일이 있냐 이거죠. 솔직히 없단 말이에요. 물론 드럼 브레이크가 내구성에 있어서 캘리퍼 브레이크보다 약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어떤 특정한 급정거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구성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의 주행 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장담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드럼 브레이크 때문에 이 차를 못 사겠다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이 차에 통풍 시트가 없어가지고 이 차를 못 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좀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드럼 브레이크 넣은 건 괘씸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 바로 승차감이죠. 승차감. 1열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데 2열 승차감은 너무 단단하다라는 평이 있고, 2열 승차감은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평도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 리뷰어분들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 승차감이 좋다고 느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나름대로 좀 정립한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도로에서 어떤 요철을 만나서 진동이 발생할 때 그 진동이 내 아래쪽에서 약간 먹먹하게 느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하체 소재적인 부분을 뭐 알루미늄 합금이나 이런 걸 넣어서 경량화함으로써 진동이 빨리 사라지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느낌이고, 그런 차들이 이제 보통 이제 프리미엄급의 차들, 뭐 아우디나 BMW, 벤츠 뭐 이런 차들이 그렇고, 두 번째는 어떤 요철에 만나나 한없이 부드럽고 진동 자체가 잘 안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댐퍼와 스프링을 한없이 부드럽게 풀어놓고 로어암과 어떤 하체 프레임 사이에 굉장히 부드러운 고무 부싱을 넣은 경우, 그건 이제 뭐 도요타 계열의 차들, 렉서스 계열의 차들, 뭐 그런 차들이 좀 그래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어디에 속하냐? 제가 계속 타봤는데 두 번째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느낌에 가까운데, 이게 제가 사실 이 차를 지금 시승하기 전에 이제 2열에도 타보면서 좀 돌아보고 1열에도 좀 타보면서 좀 많이 돌아봤는데, 승차감이 왜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저기서 한번 보면, 여기서 오케이, 진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 그냥 재빨리 빨리 사라져요. 근데 그 진동이 조금 날카롭게 들어오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묘한 게 뭐냐면, 이 차의 너클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알루미늄 합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하면 그 진동이 빨리 사라지긴 하는데, 그 아우디 차들이나 뭐 BMW 차들에서 느낄 수 있는 아래에서 빨리 사라진다, 이게 아니고 사라지는데 운전석까지는 느껴진다, 이거거든요. 2열도 이 전체적인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그 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 타이어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이 차의 앞에 프론트 바퀴는 245, 50, 20인치의 타이어가 들어갔고, 뒤에는 255, 45, 20의 타이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차에 솔직히 20인치의 타이어는 누가 봐도 좀 오버스펙이 맞잖아요.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한국 타이어 그 아이온 런칭 행사에 다녀와가지고 일반 타이어하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정숙성을 없애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승차감을 굉장히 좋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데는 약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들어가가지고 내연기관보다 거의 한 1.5배 무거운 전기차에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무거운 공차 중량을 계속 버텨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이어의 경도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단단하게 이제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승차감을 정말 도요타 렉서스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동들이 빨리 사라지긴 하는데 그게 조금 날카롭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런 승차감 때문에 2열에 사람이 타고 가면 멀미를 한다, 이거는 진짜 절대 아니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 ID4 구매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폭스바겐 구리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강병구 팀장님께 문의하셔가지고 차이나TV 보고 왔다고 말씀 주시면은 이런 정확한 대기 기간이나 구매 조건 등에 대해서 친절히 상담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바로 전화해 보시고, 곧 출시될 골프 GTI나 사전 계약 중인 제타 같은 것들도 궁금하시면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아이오닉5나 EV6 같은 경우는 이제 뒷자리 리클라이닝이 돼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리클라이닝 안 되고 목을 받쳐주는 헤드레스트가 약간 좀 앞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뭔가 이게 등은 서 있고 이제 목은 조금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불편함은 조금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 차를 사면서 승차감 가지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전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정속주행 구간을 한 70km, 80km 이 정도 속도로 지금 주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킬로와트시당 6.5km가 가는 걸 보면은 전비도 우수하긴 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차에 제가 조금 기대했던 어떤 운동 특성, 주행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해보러 지금 중미산 와인딩 로드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뵙도록 할게요. 자, 지금 와인딩 로드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좀 테스트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그 드럼 브레이크의 내구성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사실 여기가 굉장히 좀 격한 코스거든요. 그래서 저도 캘리퍼가 달린 차들, 좀 무거운 차들로 돌면은 디스크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격한 브레이크 내구성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코스인데 좀 말없이 한번 달려볼게요. 일단
급브레이크. 다시 한번 급브레이크. 그럼 내려서 바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드럼 브레이크 쪽에서는 연기가 확실히 조금 나기는 나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격하게 달리면은 이 열에 조금 취약한 모습이 있기는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달렸을 때 이 하중이 어디에 많이 실리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겪어봤을 때 이런 격한 주행에서 앞쪽에 디스크나 캘리퍼가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럼 브레이크 때문에 이 차를 못 살 것 같다, 이런 거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차의 이 코너를 돌 때 이 안정성이 진짜 미쳤는데요, 진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감속 후에 이야, 이게 지금 속도가 정말 운동 성능이 좋은, 예를 들어서 진짜 5 시리즈 도는 속도로 지금 돌았어요. 제가 항상 이 똑같은 코스를 도니까 이 돌아 나갈 수 있는 속도에 따라서 이 차의 운동 성능도 같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 리어가 이게 안정감 있게 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EV6를 가지고 이 서킷을 돌았을 때 그 차는 일단 롤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타이어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라면 거기서 계속 그 이제 전자장비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계속 보였거든요. 왜냐면 차체 거동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차는 뭐냐면, 와, 지금 뭐 다운힐에서도 지금 돌면은 BMW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와. 그러니까 롤이 있는데 그 롤을 이용해가지고 안정적인 그립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의 기초는 이 리어서스의 단단한 설계에서 나오는데, 이 차가 신기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Q7, Q8, 투아렉에서 나오는 세팅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그게 특징이 뭐냐면 이 어퍼암을 두 개의 굉장히 큰 알루미늄 합금 막대기로 잡아놨어요. 이렇게 돌 때 굉장히 많은 이 진동과 이 하중과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게 어퍼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딱 이 하중이 실렸을 때 어퍼암이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고 밑에 부분에 토어 컨트롤 링크가 이렇게 딱 밀어줘서 토어 정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한 개인 거하고 두 개인 거하고 당연히 그 강성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런 좋은 세팅이 이 차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차의 타이어가 피렐리 스콜피온 일렉트라고 이제 전기차 전용 타이어에다가 이제 썸머 타이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달렸을 때 이 그립이 살아났을 때 이 타이어 스키듬이 안 나고 깔끔하게 돌아나가는 이런 느낌이, 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지금 다시 돌아보면 와, 이 핸들링도 미쳤고, 그 코너인데, 와, 근데 리어가 어떤 이 그립을 잃으려거나, 이거는 그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 내부에서 그냥 몸 자체가 단단한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도 큰 안정감이 느껴지고, 와, 대단한데요, 진짜? 사실 이게 이렇게 운동 성능이 이 정도로 좋아야 될 차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폭스바겐에서도 이제 그냥 새롭게 후륜구동 서스를 개발하는 것보다 당연히 기존에 가져와 있는 후륜구동 세팅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Q7, Q8, 투아렉 이런 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가져왔는데 그게 결국에는 굉장히 큰 이점이 된 거죠. 아, 그리고 이 핸들링도 대단한 게, 야, 이거 전자장비가 안 들어오네. 앞쪽은 당연히 이게 후륜구동 차이기 때문에 앞쪽의 경쾌함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차선 변경 이렇게 할 때도 앞쪽의 경쾌함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전체적인 그냥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그냥 안정적이고 그립도 좋고 경쾌하고 날카롭게 돌아나가는 느낌이 진짜 마치 진짜 3시리즈 타는 것 같아요. 진짜로 BMW.
그리고 이 차를 아이오닉 5랑 EV6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차의 어떤 고속주행 안정성이나 거동 안정성,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회피 기동에서 운동 특성, 거동 특성은 아이오닉 5나 EV6가 거의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느낌을 주고, 오히려 이 차는 이 컨셉 자체가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그런 전기차의 컨셉으로 나왔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이런 차를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몰고 그러시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은 솔직히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에 현대기아차가 가진 그런 상품성이나 옵션 편의성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부분들의 가치를 두고 나는 조금 그냥 어차피 설렁설렁 그냥 패밀리카로 타겠다 하시면은 솔직히 아이오닉 5는 EV6 가는 게 맞죠. 그걸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인데 국산차를 살 수 있는 가격에 폭스바겐, 아우디, BMW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좀 수입차를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아, 이런 거동 특성이 있어? 이런 주행감이 있어? 이런 걸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ID4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